네, 반갑습니다. 원가관리에게 10장 CVP 분석 볼게요. 이거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럼 이론부터 보겠습니다.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즉 CVP 분석이란 판매량과 같은 조업도의 변화가 기업의 원가, 수익,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인데요. CVP 분석의 기본 가정 및 기본 개념부터 볼게요. 자, CVP 분석의 기본 가정입니다. 첫 번째로 조업도만이 수익과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이고요.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범위 내에서는 선형이에요. 즉 판매 가격이 일정하고요. 단위당 변동원가랑 고정원가까지 다 일정하죠.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요. 만약에 복수 제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에는 매출 배합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분석 대상 기간 중에 생산된 것은 모두 판매된다고 가정해요. 변동원가 계산하고 전번가 계산에서 CVP 분석 결과는 일치합니다. 생산량이 즉 판매량으로 보고하는 거니까요. 발생주의에 의한 분석이고요. 대상 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확장 모형의 경우에는 위 가정에서 예외는 있어요. 기본 개념 보겠습니다. 변동원가 계산에서의 손익계산서를 이용하면 조업도의 변화가 원가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CVP 분석에 유용합니다. 자, 변동원가 계산서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동원가 차감하고 공원이익 나오죠.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 차감하면 영업이익 나오게 됩니다. 영어 정의를 짧게 볼게요. 총수익 TR, 매출액 S, 총비용 TC, 공원이익 CM, 변동원가 VC.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하면 공원이익입니다. 고정원가에서 이익을 더하면 공원이익이고요. 공원이익률에 매출을 곱하면 그것도 공원이익입니다. 자, 공원이익률은 공원이익을 이 가격과 판매 가격과 나눈 거예요. 변동 비율은 변동 원가를 매출액에 나눈 거고요. 단위당 변동 원가를 단위당 판매 가격에 나눠도 변동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공원이익률하고 변동 비율을 더하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동 비율만 주어졌으면 당연히 공원이익률도 알 수 있겠죠. 자, 이익을 보면은 세전이익은 총수익 빼기 총비용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매출액 빼기 변동원가 빼기 고정원가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매출액 빼기 변동원가는 공원이익이니까 공원이익 빼기 고정원가를 세전이익으로도 볼 수 있겠죠. 세후이익은 세전이익에서 법인세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세전이익 곱하기 1 빼기 법인세율 하면 됩니다. 세전이익은 세후이익을 1 빼기 법인세율과 나눈 것과도 같고요. 자, 그럼 원가 조업도 이익 도표랑 이익 조업도 도표 같이 볼게요. CVP 도표, PV 도표 이렇게 있죠. 조업도의 변동에 따른 총수익과 총비용 및 이익의 변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걸 CVP 도표라고 하고요. 조업도의 변동에 따른 이익의 변동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PV 도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가정 하에 CVP 분석 같이 볼게요. 자, 손익분기점이 있는데요. 손익분기점 판매량 계산할 때는 고정원가를 단위당 공원이익과 나누면 됩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계산할 때는 고정원가를 공원이익률과 나누면 돼요. 이건 외워주세요. 문제에서 무조건 필요합니다. 고정원가를 제시하지 않고 손익분기점 자료를 제시할 때는 고정원가는 손익분기점의 공원이익과 같다고 봅니다. 자, 목표이익을 설정하는 거에서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을 계산할 때는 세전 목표이익에 고정원가를 가산하고요. 거기에 단위당 공원이익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손익분기점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0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고정원가에 세전 목표이익만 가산하면 됩니다. 그럼 매출액 계산할 땐 세전 목표이익에 고정원가 가산해서 공원이익률과 나누면 되겠죠. 판매량은 공원이익, 매출액은 공원이익률입니다. 법인세를 고려한 CVP 분석인데요. 손익분기점은 이익이 0이기 때문에 법인세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목표이익 설정할 때는 세후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 계산할 때 세후 목표이익을 1 빼기 법인세율과 나눈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세전 목표이익이 되잖아요. 고정원가에 가산한 다음에 단위당 공원이익과 나눠줍니다. 법인세를 고려해야 될 때는 이 세후 목표이익을 세전 목표이익으로 바꾼 상태에서 고정원가랑 가산한 다음에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전 한계에 대해서 볼까요? 안전 한계는 실제 또는 예상 판매량,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의 판매량 또는 매출액을 초과하는 판매량 또는 매출액을 의미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안전 한계 판매량을 이 판매량과 나누면 안전 한계율이 되는데요. 0원이 될 때까지의 그 잔여 물량 같은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을 공원이익과 나눠도 안전한계율 나옵니다. 그리고 1 빼기 손익분기점 판매량 또는 매출액을 한 다음에 판매량이나 매출액으로 나눠도 안전한계율이 나와요. 안전한계의 공원이익과 같고요. 안전한계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 안전한계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 하면 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이익은 안전한계에서 발생하게 돼요. 안전한계율의 공원이익률을 곱하면 매출액 이익률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안전한계율에 공원이익률을 곱하게 되면 매출액 이익률이 나오고요. 이는 이익을 매출액과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한계율은 매출액 이익률을 공원 이익률에 나누면 안전 한계율도 계산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공원 이익률을 계산해야 될 때 매출액 이익률하고 안전 한계율만 알고 있으면 매출액 이익률을 안전 한계율에 나누면 공원 이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원가 구조랑 영업 레버리지 한번 볼게요. 원가 구조는 기업의 고정원가, 변동원가를 상대적 구성관계를 말하고요. 노동 집약적 방법이 있고요. 자본 집약적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노무 원가의 비중이 커져서 단위당 변동원가와 변동 비율은 커지나 고정원가의 비중은 작아지게 되는 걸 말합니다. 단위당 공원이익과 공원이익률이 작아지기 때문에 판매량과 매출액의 변화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적게 변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일 때 노동 집약적 방법을 사용하면 유리하겠죠. 반대로 자본 집약적 방법은요. 직접 노무 원가의 비중이 작아져서 단위당 변동원가랑 변동 비율은 작아지나 고정원가의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공원이익과 공원이익률이 커지므로 판매량과 매출액의 변화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많이 변화하게 돼요. 이 고정원가에 의해서 달려져 있으니까요. 따라서 경기가 호황일 때 자본 집약적 방법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영업 레버리지에 대해서 볼게요. 총 비용 중에 고정 원가가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변동원가 대신에 고정 원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높은 영업 레버리지를 가지게 됩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경우에 매출액이 변화할 때 영업이익은 매출액이 변하는 비율보다 더 큰 비율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라고 하는데 공원이익에 영업이익을 나누면 영업 레버리지도가 나오게 되는데 매출액의 변화율에 대한 영업이익의 변화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그럼 즉 공원이익에 공원이익 빼기 고정원가를 나눈 거랑 똑같겠죠?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니까요. 또는 판매량에 안전한계 판매량과 나눠도 영업 레버리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또는 1을 안전 한계율과 나눠도 영업 레버리지도가 나오게 돼요. 이 뜻은 안전 한계율과는 반대라는 뜻이죠. 문제에서 영업 레버리지도랑 공원이익만 주어진 경우에 고정원가를 구해야 할 때 영업 레버리지도가 만약에 3이고 공원이익이 3,000이면은 3,000을 3,000-x 고정원가를 x로 두고 나누면 3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x는 2,000이라고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가 뭐냐? 매출액이 1% 변화할 때 영업이익이 몇 % 변화하는지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영업 레버리지도가 5인 경우에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50% 증가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10% 감소해도 영업이익은 50%가 감소하게 되겠죠. 영업이익의 변화율은 매출액 변화율 곱하기 영업 레버리지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정원가와 레버리지도인데요. 영업 레버리지도는 고정원가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고정원가가 0이면 영업 레버리지도가 1이 되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정원가가 증가할수록 영업 레버리지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도 효과도 크게 나타나게 돼요. 만약에 치사하게 고정원가가 0이면 영업 레버리지도도 0이다 하면 틀린 문장이겠죠. 매출액 수준과 영업 레버리지도 한번 볼게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보다 작을 때는 영업이익이 음수이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도도 음수가 됩니다. 손익분기점에서는 영업이익이 0이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도 무한대가 되어 가장 큰 값을 갖게 됩니다.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해서 증가하면 영업이익과 공원이익은 동일한 금액만큼씩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도는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자금 조달과 CVP 분석 볼게요. 사채 등을 발행해서 차입하는 방법은 이자 비용을 고정원가에 포함시켜서 CVP 분석을 하고요. 주식을 발행할 때는 배당금만큼 세후 목표 이익이 설정됐다고 보고 CVP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가정이 완화된 경우에 CVP 분석 볼게요. 현금 흐름에 의한 CVP 분석이 있는데요. 감가상각비와 같이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고정 원가를 제외한 모든 수익과 비용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수반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법인세를 고려하지 않을 때는 세전 순현금 흐름인데 세전 이익 더하기 비현금 고정원가를 더하고요. 법인세를 고려할 때는 세후 순현금이므로 세후 이익에 비현금 고정원가를 더한 것을 세후 순현금으로 보는 거겠죠. 현금 흐름 분기점은 순현금 흐름이 0이 되는 판매량 또는 매출액을 말하고요. 손익분기점과는 달리 법인세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법인세를 고려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세가 환급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복수 제품 CVP 분석할 때는요.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 CVP 분석을 말하고요. 제품 배합이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판매량 배합과 매출액 배합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기출 풀 때 한번 볼게요. 비선형 함수 하의 CVP 분석입니다. 기본적인 CVP 분석에서는 선형 함수를 가정하게 되죠. 즉 조합도가 변화하더라도 판매 가격 그리고 단위당 변동원가, 고정원가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합도의 변화에 따라서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고정원가가 변동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죠. 비선형 함수하에 CVP 분석이 필요합니다. 수익 함수가 비선형인 경우에는요. 대량 판매분이나 특별 주문분에 대해 가격 할인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 가격이 변하게 되고요. 원가 함수가 비선형인 경우에는 변동 원가가 비선형인 경우가 있고 고정 원가가 비선형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넘어가고 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 문제가 중요하진 않아요.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서의 CVP 분석입니다. 판매량 이외에 다른 원가 동인에 비례해서 변동하는 비용을 고정 원가로 분류하지 않고요. 판매량 이외에 다른 원가 동인에 비례해서 원가를 파악해서 CVP 분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CVP 분석에서 고정 원가로 간주되는 비단위 수준 활동의 변동 원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단위 수준 활동의 변동 원가가 변화하는 구간을 고려해서 관련 범위를 정한 후에 CVP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비단위 수준 활동의 단위당 변동 원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전부 원가 계산에서의 CVP 분석은요. 기본적인 CVP 분석은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하다는 가정인데 현실적으로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하지 않아서 재고가 변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즉 매출 원가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구한 뒤에 판매량분만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산량을 제시하고 판매량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익은 매출액 빼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출 원가는 제품 단위 원가 곱하기 판매량이 되겠고요. 실제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배부 차이가 없는데 정상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배부 차이가 발생하겠죠. 예정에서 배부하는 거니까요. 불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 이거 다 알고 계시고요. 서비스 CVP 분석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불확실성 하에 CVP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는 잠깐 접어두고요. 손익분기점 분석의 기본 가정과 한계에 관해서 볼게요. 단위당 판매 가격은 판매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죠. 모든 원가는 고정 원가와 변동 원가로 나눠질 수 있고요. 고정 원가는 매출 수량의 증가에 관계없이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하다. 우리 이거 다 가정한 거니까요. 변동 원가는 매출 수량의 증가에 정비례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고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만이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원가 요소 능률, 생산성은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하지 않고요. 생산 관리, 판매의 효율성 에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가 요소는 기간이 매우 길 경우에는 변동 원가가 됩니다.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고정 원가가 될 것이므로 원가와 원가 동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성립될 것으로 기대되는 예측 가능한 범위를 정의해야 돼요. 그럼 CVP 분석에 관해서 볼게요. 자, 계단 원가, 즉 준고정비가 존재할 경우에는 구간 내에 손익분기점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반드시 이 구간수, 계단 수만큼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고정 원가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마다 반드시 손익분기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법인세율이 증가하면 같은 세후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이 많아지고요. 당연하겠죠. 판매량이 동일할 경우 법인세율이 증가하면 세후 이익은 감소하겠죠. 따라서 법인세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후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판매량이 많아져야 됩니다. 단위당 변동 원가가 작아지면 손익분기점이 낮아지고요. 자, 왜냐하면 손익분기점 계산식의 분모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또한 작아지게 됩니다. 손익분기점은 법인세율 영향을 받지 않았죠. 공원 이익률이 증가하면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자, 매출액은 목표 이익 더하기 고정원가를 공원 이익률과 나눈 거였으니까요. 그렇죠? 분모가 증가할수록 매출액이 작아지게 되겠죠. 목표이익 8만 원을 위한 생산 판매량 계산 문제이네요. 자, 딱 보이시죠? 변동원가 있고 매출액 있고 공원이익률 있고 목표이익이 있으니까 고정원가 한번 구해볼까요? 단위당 판매원가를 이 변동원가에 차감한 다음에 다시 단위당 판매원가와 나누게 되면 공원이익률 나오잖아요. 그래서 P는 500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P는 500원이면 CM은 100원이 되겠죠. 고정원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손익분기점의 공원이익이 고정원가라고 했었죠. 매출에 CMR 곱하면 2만원 나오죠? 이 2만원이 고정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이익에 고정원가 더한 10만원에 이 CM 100원 나누게 되면 1000단위 나오게 됩니다. 판매량은 CM, 목표 매출액은 CMR 기억나시죠? 그래프 분석, 안전 한계율 달성을 위한 목표 판매 수량 계산이네요. 안전 한계율 37.5%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목표 판매 수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총 고정비 나타나 있고 총 변동비와 총 수익률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프부터 분석해 볼게요. 판매 가격은 여기서 얼마가 되겠어요? 총 고정비에서 총 수익이 지나는 지점, 이 조업도를 고정비와 나눠주면 판매 가격은 1,000원이 나오게 되고요. 단위당 변동원가는 총 고정비가 지날 때 총 변동비가 지나는 지점 이 125조업도를 나눠주면 800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단위당 변동원가가 돼요. 그러면 CM은 200 나오겠죠? 그러면 고정비에 CM 나누게 되면은 손익분기점 판매량 나오게 됩니다. 500단위. 자, 그럼 안전 한계율이 37.5%래요.
자, 판매량 빼기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다시 판매량과 나누면 되죠. 판매량 X로 두고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500단위니까 계산하면 X는 800 나오게 됩니다. 머릿속에 안전 한계율의 공식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분석할 때 이 관계를 모르게 되면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원가를 계산할 수가 없겠죠. 자료 분석 다시 한번 볼게요. 매출액 나와 있고요. 변동원가율, 법인세율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변동원가율이 60%면 공원이익률은 40%다. 공원이익은 얼마냐? 실제 매출의 공원이익을 곱하면 4만원 나오니까 4만원이 공원이익이다.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냐? CM에서 고정원가 빼면 영업이익이다. 그래서 만원. 그럼 세후이익,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이익의 1 빼기 법인세율인 0.8이다. 그럼 8,000원이 세후이익이다. 영업 레버리지도는 얼마냐? 공원이익에서 영업이익을 나누면 레버리지도다. 그럼 4가 나온다. 자, 그럼 영업 레버리지도가 4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5%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냐? 20% 증가하게 된다. 자, 안전한계율 계산해봐라. 영업이익 나누기 공원이익 하면 안전한계율 나온다. 그래서 25%다. 영업 레버리지도랑 안전한계율은 정반대 관계니까 1 나누기 4 해도 25% 나오죠. 손익분기 매출액 구해봐라. 그럼 고정원가 3만원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계산하는 거니까 공원이익률로 나누면 되겠죠. 공원이익률은 0.4 나눠줘서 75,000원 나오게 된다. 자, 자료가 이 정도 주어지면은 이렇게 쭉 나오게끔 연습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 계산 볼게요. 4월에 고정원가인 광고비를 3월보다 3만원 증가시키면 3월보다 매출이 10% 증가하고요. 공원이익률에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광고비를 3만원 증가시킬 때 4월에 영업이익을 물어봤어요. 먼저 한번 꼭 풀어보세요. 분석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3월에는 CM은 37만 8천원인 걸 알 수 있죠. 매출액이 54% 곱하니까 영업이익은 이 CM을 영업이익과 나누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0만 6천원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고정비용은 CM 빼기 영업이익이니까 25만 2천원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4월에는요. 고정비용이 광고비를 3만원 더 증가시켰으니까 25만 2천에 3만원 더 해야겠죠. 공원이익률에 변화는 없고요. 매출이 1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매출은 70이었는데 77만원 되겠죠. 자, 그럼 CM은 41만 5,800원 나오게 되고요. CM에서 고정비용 빼면 영업이익 나오게 됩니다. 13만 3,800원 구해지게 되죠. 자, 이 영업 레버리지도 활용해서 계산하는 거 계속 연습 중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7번 공원이익률 계산부터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